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죠. 쾌도난마는 얽혀있는 상실을 단칼에 끊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지럽게 뒤얽힌 사물을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함을 이루는 말이죠. 단칼에 잘라서 시원하고 홀가분해진 것이죠.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388강입니다. 한자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를 때에는 비밀이지만 알고 나면 당연한 사실이 한자의 속성인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야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홀가분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홀가분하고 시원한 것을 의미하는 시원할 쾌자를 중심으로 하는 6개의 단어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심자로 사용할 시원할 쾌자입니다. 시원할 쾌자는 시원하다, 빠르다, 가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원할 쾌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는 상쾌, 육쾌, 통쾌, 경쾌, 불쾌, 명쾌 등의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트 한자 시작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시원할 쾌자입니다. 시원할 쾌자는 시원하다는 뜻이 있고 가르다는 뜻도 있죠. 시원할 쾌자는 마음 심자와 터놓을 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 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터놓을 쾌자는 터놓다는 것으로 가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터져서 시원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터져 홀가분해지면 시원하다는 것이죠. 무슨 일로 답답했던 마음이 화산처럼 터지게 되면 홀가분해집니다. 가슴이 활짝 펴지는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시원할 쾌자는 마음으로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터진다는 의미로서 가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가를 쾌자가 결합돼서 마음이 터져서 시원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원할 상자입니다. 시원할 상자는 시원하다는 뜻이 있고 기분이 좋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원할 상자는 큰 대자와 사귈 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큰 대자는 크다는 것으로 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귈 효자는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엇걸리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할 상자는 큰 사람과 다양하게 사귀면 시원하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꿈이 큰 사람과 관계가 깊을수록 삶이 시원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림처럼 조직에 리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에서 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과 깊이 사귈 수만 있다면 삶이 시원해집니다.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이 시원한 것이고 어떤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서 내 삶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큰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삶이 시원하다는 게 시원할 상자입니다. 상쾌라는 말 중에 시원할 상자는 큰 사람과 다양하게 사귀면 시원하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꿈이 큰 사람과 관계가 깊을수록 시원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터져서 홀가분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상쾌라는 단어 중에 시원할 상자는 꿈이 큰 사람과 관계가 깊을수록 시원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한 것을 상쾌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니 발걸음이 가벼운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면 한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즐거울 유자입니다. 즐거울 유자는 즐겁다는 의미가 있고 기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즐거울 유자는 마음신변에 대답할 유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답할 유자는 대답하다는 것으로서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유자는 마음에 대답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답답한 상황에서 마음으로 대답을 얻게 되면 즐겁다라는 것이죠.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인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각자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다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속이 후련해지겠죠.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즐거울 유자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어떤 것을 누구에게 듣게 되면 시원한 느낌을 갖는 것이죠.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즐거울 유자입니다. 즐거울 유자는 마음에 대답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답답한 상황에서 대답을 얻게 되니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유자는 마음의 대답을 얻으니 즐겁다라는 것이고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다는 말을 한자로 해석하면 답답한 문제에 대답을 얻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즐겁고 상쾌한 것을 유쾌하다고 하는데 한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답답한 문제에 대답을 얻어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상쾌한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답답한 문제에 대답을 얻어 좋은 상태라는 것이 셋단자의 해석인 것입니다. 아플 통자입니다. 아플 통자는 아프다는 뜻도 있고 슬프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플 통자는 아를 역자와 길 용자로 구성되었죠. 아를 역자는 앓다라는 것으로 병들고 장애가 생긴 이런 상황입니다. 또 길 용자는 길을 의미하고 행로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통자는 여정에 장애가 있어서 아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여정 중에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면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발생하면 아픈 것이죠.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플 통자의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히 노년에 들으면 많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몸의 장애도 발생하고 정신적인 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것자가 아플 통자인 것이죠. 통쾌라는 말 중에 아플 통자는 여정에 장애가 있어서 아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면 아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플 통자는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통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쾌는 아플 만큼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플 만큼 홀가분한 상태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는 이 단어가 아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목욕탕에 가서 그 뜨거운 물에 지지고 있으면서도 시원하다고 하죠. 아이고 시원하다고 하면서 크게 웃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또한 아주 매운 것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고 하죠. 아주 칼칼하니 맛있다 하면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시원한 감정이 통쾌인 것입니다. 아플 만큼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경쾌하다는 단어에 사용되는 가벼울 경자를 보겠습니다. 가벼울 경자는 가볍다는 뜻도 있고 빠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벼울 경자는 수레 차자에 물줄기 경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수레 차자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이동수단인 수레입니다. 또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를 말해서 물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울 경자는 수레를 물줄기에 태우면 가볍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짐 실은 수레를 배에 올리면 이동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물줄기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 따라 같이 가고 있는 배 위에 짐 실은 수레를 올리게 되면 이동이 가볍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림처럼 엄청난 짐을 실은 트럭이라 할지라도 이 트럭을 배에 올리게 되면 트럭의 부담은 훨씬 적어집니다.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부터 트럭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의 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짐의 무게를 트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럭은 가볍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경쾌라는 단어 중에 가벼울 경자는 수레를 물줄기에 태우면 가볍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짐수레를 배에 올리면 이동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쾌란 단어 중에 가벼울 경자는 배에 실은 수레처럼 가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것은 배에 실은 수레처럼 홀가분하고 시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수레가 배에 올라가게 되면 수레가 지어야 될 짐은 없어집니다. 배가 그 짐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홀가분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안 입을 자를 보겠습니다. 안 입을 자는 아니다라는 뜻도 있고 못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 입을 자는 한일자와 작은 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에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소자는 작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입을 자는 기준보다 작아서 아닌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기준보다 부족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그 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갔죠. 아무리 높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처진 그 장대보다 조금이라도 아래로 가게 되면 탈락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높이보다 더 높이 뛰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낮게 뛰면 탈락인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안 입을 자는 정해진 기준보다 작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는 말 중에 안 입을 자는 기준보다 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기준에 부족해요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쾌라는 말 중에 안 입을 자는 기준보다 작아서 아닌 것을 말합니다. 또 시원할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것은 홀가분한 정도가 부족하여 기분이 좋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홀가분한 정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아닌 것이죠. 어쩐지 홀가분함이 부족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그것을 바로 불쾌라고 합니다. 밝을 명자를 보겠습니다. 밝을 명자는 밝다는 의미가 있고 환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밝을 명자는 해일자와 달월자로 구성되어 있죠.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달월자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을 명자는 해와 달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 밤에는 달이 나름대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바로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는 해자와 달호자로 구성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태라는 말에서 밝을 명자는 해와 달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달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시원할 태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합니다. 밝을 명자는 해와 달의 역할로 세상이 밝은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고 시원할 태자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시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쾌하다는 것은 해와 달이 비추는 것처럼 분명하여 시원한 것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말이나 글의 내용이 명백하여 시원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세트 한자는 해와 달이 비추는 것처럼 분명하여 시원한 것을 명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원할 태자로 구성된 6개의 단어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